전편의 엔딩, 우디가 자신의 상징이었던 보안관 배지를 제시에게 넘기던 순간 장난감으로서 새로운 삶을 찾은 우디를 보며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막을 내리는구나 마음 뭉클했던 분들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건 토이스토리 5를 향한 떡밥이었다는 사실. Thank you! Hi there, I'm Lilypad. Let's play! Extinction! Not again! 7년 만에 우리를 찾은 명작 시리즈 개봉 첫날 바로 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털어볼게요. 본격적인 5편 이야기에 앞서 어느새 31주년 대부분 관객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이 시리즈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짧게 살펴볼까요? 토이스토리는 장난감들의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그들의 눈을 빌려 우리의 지난 시간 속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왔던 성장 우화죠. 버즈의 등장이 주요 사건이었던 1편에서 버즈는 자신이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우디는 갑자기 나타난 뉴페이스에게 1인자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해하죠. To infinity and beyond! 내가 기대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의 혼란, 나보다 잘나 보이는 이들 앞에서 어쩐지 작아지는 감각까지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빌려 어른들의 마음 한구석 꼬깃꼬깃하게 접혀있던 자존감 이슈 조명하며 큰 사랑을 받은 이 작품은 2편에서 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수집 가치가 있는 희소템이 되어 영원히 보존되는 삶과 아이 손에서 닳고 망가지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삶, 우디는 둘 중 어떤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죠.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 기억과 추억을 만드는 게 왜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 논했던 이 편은 아름답고 성숙한 이별로 모두의 마음을 울렸던 명작 3편으로 이어졌습니다. So long, partner. 3편은 생각만 해도 눈물 버튼 눌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장난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앤디 위로 집 어딘가 처박아두고도 몰랐던 지난 시간 속 소중한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이죠. 장난감으로서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던 3편 이후 4편부터 토이스토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으며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우디. 그는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캐릭터 보픽과 함께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삶, 필요에 의한 삶에서 벗어나 내 마음이 시키는 길을 따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길 택한 우디의 주체적인 독립과 성장을 만날 수 있던 작품이었죠. 이 완벽한 확장의 구조 끝에 5편은 지금의 현실을 조명하길 택했습니다. Hi there, I'm Lilypad. Let's play! 바로 스크린의 침략이죠. 1995년 토이스토리가 처음 나왔을 때 장난감은 아이들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자 아끼는 것, 함께 잠드는 친구였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 트이기 전부터 손가락으로 화면 넘기는 법을 먼저 익히는 세대, 도파민을 있는 족족 충족할 수 있는 스크린과 굉장히 가까운 세대죠. 본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픽사다 싶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작품 단순히 스크린에 중독된 아이를 넘어 아이들과 또 다른 사회생활을 뚫어가야 하는 초등학생 여아 특유의 미묘한 심리도 함께 풀어가죠. 아직은 장난감과 노는 걸 좋아하면서도 그를 유치하다 여기는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어 억지로 떼어내려 하는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정체성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 때의 복잡한 감정. 보면서 윤가한 감독의 우리들이나 라일리의 불안을 섬세하게 해부했던 인사이드 아웃 2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작품의 제작진은 여러 아동 심리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아이들의 외로움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는데 발전된 기술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립시키는 아이러니가 흥미로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 역시 스크린 타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릴스 보다 보면 1시간 훅 지나 있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패드를 통한 영혼 없는 대화,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 화면 속 문자로만 이어지는 관계, 지금의 어른들에게도 꽤 익숙한 관계 패턴인데 소통은 쉬워졌지만 대화는 얕아진 것 같은 느낌.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소통이 훨씬 자연스러울 2000년대생 관객 역시 본의의 혼란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바로 제시죠. 전편의 엔딩, 우디가 제시에게 인수인계하는 장면에서부터 떡밥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이번 작품의 주인공이 제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시는 긴 역사를 지닌 아날로그의 상징, 카우걸 인형이죠. 이번 편의 빌런격인 디지털 기기, 릴리패드와 가장 선명하게 대립되는 존재이기에 이 둘의 갈등이 훨씬 입체적인 이야기로 구현될 수 있었고요. 여기에 제시는 시리즈 내 가장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지닌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주인 에밀리가 성장하며 제시의 존재를 잊어갔고 결국 도네이션 박스에 담겨 주인과 이별했던 사건은 시리즈 내에서 내내 주요하게 다뤄졌는데요. 5편에서 제시가 마주한 현실은 그보다 더 잔인합니다. 에밀리는 제시가 눈앞에서 사라진 상황이었다 쳐도 본인은 눈앞의 장난감들이 멀쩡히 살아 숨쉬는데
릴리패드만 보기 바쁘죠. 버림받는 것에 큰 두려움을 품고 있던 제시에겐 완전 PTSD 올 만한 이야기인데 영화는 제시의 상처에 예상치 못한 답을 건네며 그를 따스한 성장의 길로 이끕니다. 이와 관련된 이번 작품의 찡한 명장면 꼭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권하고요. 주인이 언제 어떻게 어른이 되어 버림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이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한층 성장하는 제시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 팬으로선 다행이다. 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불안해 보이던 제시도 이제 마음껏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안심이 들었는데요. 이번 작품 장난감이 인간을 성장시킨 구원서사로 확장되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매번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장난감이 새로운 세계를 직면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뤄왔죠. 이번에도 이 뼈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1편부터 3편까지 장난감들에겐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아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 전제 안에서 이들은 장난감으로서의 숙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다채로운 방향으로 고민해왔죠. 4편은 그 전제 자체를 뒤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Wait, you're a Your lost lost toy? toy? That's That's awful. great, huh? 주인이 없는 장난감도 존재할 수 있고 우디 역시 아이들을 위한 삶 대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스토리의 가능성을 확장했죠. 5편은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를 선보이는데요. 제시와 친구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보니의 장난감으로 살아남기가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보니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 이 아이가 진짜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 행복을 얻었던 장난감들의 서사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장난감들의 능동적인 서사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돋보이는데요. 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 신스틸러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겠죠.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매 편 새로운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해왔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친구들 바로 버즈 군단입니다. AI가 도입돼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한 최신형 버즈 라이트이어인데요. 하는 행동은 딱 1편의 버즈라는 점, 우주전사로서 임무 수행에 열중하는 모습에 더해 동기화되어 하나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어쩐지 피자 플래닛 외계인들과 닮아있기도 하고요. 1편과 2편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도 많아서 시리즈 팬들에겐 굉장히 반가운 친구들입니다.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캐릭터, 바로 스마티 팬츠인데요. 릴리패드만큼 최신형은 아니지만 나름 랜선 기능을 지니고 있는 구형 디지털 장난감입니다. 이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자가 바로 코난 오브라이언이죠. 비주얼부터 캐릭터 그 자체와 동기화된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웃음 활약이 엄청나고요. 디지털 기기를 싫어하는 제시와 시시각각 날을 세우다가 결국 둘도 없는 동료가 되는데 이번 작품에서 AI 기기가 단순한 빌런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 만하죠. 릴리패드 역시 과거의 버즈와 우디가 그랬듯 본인이 보니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나름의 신념을 지녀 기존 캐릭터들과 갈등을 빚는데요. 결국 제시와 친구들은 릴리패드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단 본인들이 지닌 아날로그적인 온기와 릴리패드를 비롯한 AI 장난감들의 성능을 더해 아이들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연대를 이뤄내죠. 모두를 따스하게 아우르는 이 결말 이후 이어질 토이스토리의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관통한 작품이죠. 90년대생 기준으로 1편을 봤을 때 전 앤디 또래의 아이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집에 돌아와 장난감들을 슬쩍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얘네도 혹시 밤에 자기네들끼리 움직이는 건 아닐까? 하는 묘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죠. 3편이 개봉했을 땐 앤디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 있었고 앤디 시점에 저를 그대로 대입하며 지난 소중한 시절의 안녕을 고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4편이 나왔을 땐 더 넓은 세상을 겪으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더 견고히 다지게 됐고 굉장히 기분 좋은 설렘과 벅참을 안고 극장을 나섰던 기억이 나요. 이후 5편이 나온 지금 저 역시 훌쩍 자라 어느덧 보니를 애구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모, 이모, 어른의 자리에서 이 작품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리즈가 참 드문데 언제 어떤 위치에 누가 봐도 각자 다른 포인트로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시리즈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떤 시점에서 봐도 늘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것, 이런 게 참 새삼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리즈가 다음엔 어떤 방식으로 시대와 세대를 읽어낼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